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동사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형태로 사용되는 수동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보통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그냥 무작정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pp가 뭐냐면 우리 past participle 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보통은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pp는 이렇게 형용사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 영상에서 비동사는 크게 세 가지 동사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은 드렸지만 반복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비동사는 크게 상태, 말하는 시점에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am, is, are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비동사의 필수 성분, 주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진행 타임라인에서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인 거예요. 영어로는 am, is, are, being 하고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완료, 이론적으로만 하면 상태 완료는 말하는 시점 기준 과거의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주거나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상태, 완료, 진행의 동사 형태도 있다고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말하는 시점 기준으로 과거의 특정한 시점의 상태가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요 비동사에서는 상태 완료랑 상태 완료 진행이랑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태 완료는 영어로 쓸 때 have, has, been, 형태로 쓸 수 있고, 요거는 존재하진 않지만 어떤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써드리긴 할게요. have, has been, being, 이라는 형태가 영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비동사 뒤에 붙는 pp,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들 중에 요 형용사 자리에 수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의 상반된 개념은 능동이 되겠죠. 100%는 아닌데 수동은 보통 동사 뒤에 ed가 붙는 경우, 능동은 보통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형용사 자리에 굳이 ing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happy 이런 것들 그냥 형용사잖아. 이런 것도 능동으로 보시면 돼요.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수동인지 능동인지는 ed, ing로 구분하지 마시고 ed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로 구분하시면 좀 받아들이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비동사 이야기 했으니까 일반 동사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일반 동사의 동사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행위라고 하면 말하는 시점 기준도 하고 그 전도 하고 그 후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 형태는 영어로는 do로 해볼게요. do 또는 does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은 행위 진행. 행위 진행이라고 하면 말하는 시점 기준 특정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am, is, are 현재 기준으로 계속 알려드릴게요. doing 이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위 완료. 완료 들어가면 have pp 떠올리셔야겠죠. 과거에 했던 특정 행위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 쓸 수 있는 형태고, have 또는 has done 요거는 do의 pp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 완료 진행이에요. 행위 완료 진행은 말하는 시점 기준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말하는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금은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어 형태는 have, has, been doing 형태로 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일반 동사 행위 완료를 나타낼 때 여기에 pp를 쓰는데 pp는 보통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경우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학생분들이 이 PP에 해당하는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한 표가 요 표예요. 바로 이렇게 정리된 표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요 과정을 좀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요 표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공책에 정리할 때는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했지만 당연히 과거 시제도 존재하고 미래 시제도 존재하겠죠. 자, 이 표는 영문법에서 존재하는 동사 형태를 정리한 표입니다. 물론 조동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동사 형태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동사 형태를 12가지로 배웁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보면 제가 능동은 파란색, 수동은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표에도 동일하게 수동, 능동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동사는 무조건 능동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밑에도 적어놨는데 이 형식 일반 동사는 수동의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형식의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형용사죠. 이 자리에 동사 뒤에 ed 형태가 붙어서 수동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다음 장 준비해 봤습니다. 동사로서 사용되는 수동태 형태를 예문과 함께 준비해 봤어요. 비동사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동사랑 pp가 같이 사용된 예문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태, 나 스트레스 받아.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am stressed ou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 진행 예문은 나 벌 받는 중이야 예요.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는 건데 수동태인 거예요. 이거 영어로 쓰면 I am being punished 이렇게 쓸 수 있고 좀 긴 건 잘라볼 수 있겠죠. being에서 ing 빼버리면 그냥 비동사예요. 그리고 pp가 형용사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완료. 나 스트레스 받아왔어.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받아왔음을 나타내는 거라서 have pp 형태로 쓰면 됩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원래는 have been stressed out인데 완료 이야기할 때는 have pp를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동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상태 완료 진행인데 비동사는 상태 완료랑 상태 완료 진행이랑 같은 거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I have been being punished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동사 중에 이 형식은 뒤에 이렇게 ed 형태가 붙어서 수동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여기 두 개 준비해 봤습니다. I feel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한국말로 바꾸면 I am stressed out 하고 동일하게 나 스트레스 받아 라는 의미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로 I am stressed out. I feel stressed out. I get stressed out.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I am stressed out 이라고 하면 나 스트레스 받는 상태야 라는 느낌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I feel stressed out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걸 느껴 느낌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I get stressed out 이라고 하면 저는 보통 get이라고 하면 변화의 느낌이 있는데 본인 의지가 아니라 약간 수동의 의미 그런 상황에 주어졌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자, 그리고 이 다음은 두 개의 도표를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이 도표는 전에도 보여드린 도표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겹쳤는데 이 중간은 동사 앞부분은 조동사, 뒷부분은 준동사예요. 이거는 학생분들이 동사의 형태를 좀 쉽게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만든 거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제가 품사를 나타낼 때 동사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간단히 나타낸 경우고 원래는 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진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서는 실제 문장에서 사용되는 순서라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비동사에 ed 붙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have 뒤에 being이 붙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비동사도 동사죠.
이 비동사에서 파생된 준동사가 있단 말이죠. 자, 비동사에서 파생된 준동사 3개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been, being, to be가 있습니다. 문법용어로는 과거분사, 현재분사,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동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비동사의 준동사 뒤에 pp 형태도 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 첫 번째 준동사는 과거분사, 두 번째는 현재분사, 세 번째는 to 부정사라고 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ed가 붙는 경우는 동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ng가 붙는 경우는 명사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형용사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태 같은 경우도 명사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형용사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과거분사 형태, 현재분사 형태 그리고 to 부정사 형태도 이렇게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품사만 알려드리면 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수동태 이 각각의 준동사 형태가 이 각각의 품사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문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being 같은 경우는 항상 have나 has, 과거 시제면 had, 미래 시제면 will have 이렇게 have와 함께 어울려요. 이 have 없이는 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ng가 붙는 형태, to가 붙는 형태는 이 형태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 과거 분사 형태 같은 경우는 생략되고 얘만 사용돼요.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테이블은 이렇게 동사 뒤에 ed가 붙어서 형용사로 사용되거나 부사로 사용되는 예문입니다. 자, 형용사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필수 성분, 부가 성분. 필수 성분은 비동사, 2형식 일반 동사, 5형식 일반 동사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부가 성분 같은 경우는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이렇게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예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동사. 나 스트레스 받아. 앞에서 언급했던 예문입니다. I am stressed ou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2형식 일반 동사. 나 스트레스 받는 걸 느껴. 사실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요 am하고 feel하고 차이를 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I feel stressed out. 그리고 5형식 같은 경우 나는 우리 집 강아지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 요거 영어로 바꾸면 I make my dog stressed out이에요. 자,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에 ed 형태가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부가 성분에서 짧은 형용사, 긴 형용사의 위치는 한국말만 봐도 어디 붙일지 좀 감이 옵니다. 끓인 물, 물에 대한 설명이 좀 짧죠. 앞에 붙여서 boiled wat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제 끓인 물, 어제 끓인 좀 길어졌습니다. 물 뒤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water boiled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굳이 또 나누면 boiled는 형용사, yesterday는 부사인데 이 전체가 얘에 대한 설명이라서 전체는 이렇게 형용사로 꺼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부사절 접속사 뒤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처음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우울할 때 나는 집 청소를 합니다. 이거 한국말부터 나누면 청소를 한대요. 누가? 내가. 어디를? 집을. 언제? 우울할 때. 누가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할 때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바꾸면 When I am depressed, I clean the hous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 I가 두 번 반복되죠. 근데 이 부분이 메인이에요. 나는 집 청소를 합니다. 요거는 부가 설명이고 메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건 이 부가 설명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생략한다고 그냥 I만 탁 생략하고 when am depressed라고 안 써요. 요때 형용사만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when depressed, I clean the hous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문장 앞 또는 문장 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긴 여행에 지쳐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누가 지친 거예요? 그녀가 지친 거죠. 이것도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메인은 건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생략돼서 When from the long journey she walked slowly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예문은 긴 여행에서 지친 채로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여기서도 메인은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이 부분이 붙은 거예요. 뒤에 붙일 수 있겠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She walked slowly went from the long journey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pp가 과거 분사가 문장 안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용되는 형태에 대한 예문과 예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being pp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ing가 붙으면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부터 볼게요. 이 형태를 명사로 본다라는 거는 이렇게 필수 성분의 네모 자리에 이론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형태 제가 4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쪽팔린 거는 별것도 아니야. 이거 영어로 바꾸면 being humiliated isn't a big deal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여기 주어 자리에 사용된 거죠. 여기서 사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걔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거야. 자, 이것도 영어로 바꾸면 what she really hates is being left alone 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에 수동태가 동명사 형태로 사용된 거고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은 우리 강아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싫어해. 이거 영어로 바꾸면 My dog hates being left alon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수동태인데 동명사 형태로 사용된 거고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듭니다. 자, 뭐뭐 하게 만듭니다. 뭐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누구를? 피해자들을 어떻게?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게. 이거 영어로 바꾸면 being gaslighted causes victims to lose confidence in their own judgmen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긴 건 또 잘라볼게요. lose 동사죠. confidence 확신이에요. 이 명사에 대한 뭐뭐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짝꿍 전치사 in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 their own judgme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문장 구조가 헷갈린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태가 동명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로 썼는데 이 자리에 그냥 gaslighting 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문으로 볼게요. 나는 무엇을 할지 지시받는 것에 지쳤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am sick of being told what to d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of를 전치사로 보면 되겠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동사도 올 수 있고 절도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단 동사 같은 경우는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키고 절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존재하게 만들어서 명사화 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being pp 형태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필수 성분은 비동사, 2형식 일반 동사, 5형식 일반 동사. 부가 성분 같은 경우는 짧으면 앞에, 길면 뒤라고 했어요. 이 예문도 하나씩 볼게요. 자, 비동사 예문. 나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요거 영어로 바꾸면 I am not being punish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도 ing 빼버리면 동사로 보고 얘는 형용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형식, 5형식에는 제가 X자 표시해 놨습니다. 2형식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이 형용사, 5형식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being pp 형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짧은 형용사 자리에도 X를 쳐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사 앞에서 얘가 being pp 형태로 해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봐도 띄어쓰기 기준으로 두 단어죠. 이런 형태는 무조건 이 뒤에만 붙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으로 어떻게 being pp 형태가 명사를 수식하는지 감을 잡아 볼게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요리들. 자, 요 요리들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특정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 DCS 앞에 더 붙였고요. 그리고 진행 중이라서 being. 근데 수동이죠. 왜? 요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ed 형태가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부사절 접속사 뒤입니다. 요것도 메인절의 주어랑 부사절 안에 주어랑 동일할 때 메인절은 건들지 않습니다.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만 탁 생략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를 붙일지 ed를 붙일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는 ing 형태의 동사, ed 형태의 동사는 형용사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서 이렇게 절도 들어갈 수 있지만 동사 뒤에 ing 또는 동사 뒤에 ed 형태로 해서 능동의 의미로서, 수동의 의미로서, 형용사로서도 이렇게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예문을 이해해 볼게요. 여러 번 테스트한 후 마침내 새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After the new software was tested multiple times, it was finally deemed stabl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deemed는 간주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메인 주어 it은 부사절 안에서 the new software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메인절에 있는 it은 생략하지 않아요.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만 빼버리고 바로 after was tested multiple times 라고 쓰나? 아니요. 이 메인절 속 주어가 수동인지 능동인지의 의미에 따라서 ed 또는 ing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생략할 때는 tested만 남겨서 After tested multiple times, it was finally deemed stable.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시간상 현재 기준에서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메인 절이에요. 문법용어로는 주절, 주인님 할 때 그 주절이라고 하는데 얘는 건드는 거 아니죠. 근데 얘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를 after라는 부사절 접속사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BPP의 완료 시제는 have been PP죠. 근데 주어를 생략한다면 얘를 형용사 형태로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have에 ing를 붙여서 having been PP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문에 대한 설명은 지금 100%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더 간단하게 After having been tested multiple times, the new software 앞에서 언급 안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it이 아니라 원래 명칭 그대로를 써줍니다. was finally deemed stabl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부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요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제가 구분에 형용사 수식 그리고 분사 구문 이렇게 나눠서 적었습니다. 형용사 수식이라는 거는 형용사를 앞에서 수식하거나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데 being, pp 같은 경우는 최소 두 글자죠. 띄어쓰기 기준으로. 그래서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형태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문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혼자 남겨져서 기뻤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영어로 I was glad, 왜 glad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being left alon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크게 두 가지 준동사가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ing, 두 번째는 to의 형태입니다. 한국말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미래 방향성 때문에 뭐뭐 하게 되어서 라는 느낌으로 현재나 미래의 느낌일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다음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분사 구문. 자, 근데 여기 플러스 표시 보이죠? 제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적었다라는 거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being pp가 분사 구문으로 쓰인다는 것은 메인절, 주절, 앞뒤로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뜻인데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being이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긴 여행에 지쳐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거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예문인 거예요. 지친이라는 말 자체가 수동의 의미예요. pp라는 뜻입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으로 쓰면 주어, 비동사, weren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수동태 형태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being이라는 형태가 사용되지 않고 이 자체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요 being은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요 위 예문과 동일한데 조금 다른 형태예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after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절에 앞뒤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건데 이 형태가 ed 아니면 ing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ed 붙는 형태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 ing 붙는 형태는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 분사라는 말이 들어가죠. 요 구는 뭐예요? 두 글자 이상을 구라고 한단 말이죠. 문은 문장할 때 문입니다. 요 형태가 부사로서 사용되는 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동의 의미로 사용될 때 being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이 B보다 A가 먼저 일어났다. B가 메인 절이고 A가 부사일 경우 이 A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have been PP의 형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ing를 넣습니다. 그래서 Having been tested multiple times, the new software was finally deemed stable.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어요. 자, 이 여러 번 테스트한 후 마침내 새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라는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fter 주어 동사 메인 주어 동사 형태였고 두 번째는 after having been pp 주어 동사의 형태로 주어가 생략됐어요. 여기 have been pp가 들어간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B 이전에 시간상 A가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주는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after가 생략되고 having been pp 형태가 사용된 후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영어를 외국어로서 쓰는 입장에서 이 형태로 내가 쓰거나 말을 할 줄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본인만 말하고 본인만 글을 쓰진 않잖아요. 원어민이 말할 때 또는 쓴 글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도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영어도 언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생략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영상은 수동태에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뒤에 ed 또는 ing가 붙어서 부사로서 사용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사로서 뭔가가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냈을 때 수동의 경우 이렇게 have been pp 형태의 ing가 붙어서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to 부정사 형태인데 수동태인 경우 자, 이런 형태는 명사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자, 첫 번째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기도 똑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네모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다는 안 되는 것 같고 몇몇만 자주 사용하는 형태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3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이해해 볼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가 늘 꿈꿔왔던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뭐라고? 그가 늘 꿈꿔왔던 일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to be admired by those around him was something he had always dreamed o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to be, pp 이렇게 붙는 형태가 명사로 사용돼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데 그래도 이렇게 긴 거는 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be admired by those around him 여기는 those가 명사고요. around him은 전치사 co가 형용사로 사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mething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갔는데 he had always dreamed of 절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관계절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자르면 주어, 동사 이렇게 그리고 of는 드림의 짝꿍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예문은 나의 강아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문장이 간단하니까 바로 영어 문장 볼게요. My dog hates to be left alone.
좀 긴 거는 be left alone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겠죠. 이전 예문 중에 My dog hates being left alone도 있었어요. 요것도 명사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ing, 여기는 to가 붙었습니다. ing가 붙을 때는 행위 자체에 대한 느낌이고 to가 붙었을 때는 미래 방향,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hate은 싫어하다죠. 싫어하다,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초창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to be pp 형태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예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라 그랬죠. 필수성분, 부가성분. 필수성분은 비동사 2형식, 5형식. 부가성분은 짧으면 앞에, 길면 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비동사부터 볼게요. 그는 이번 달 말에 승진될 예정입니다. 요거 영어로 바꾸면 He is to be promoted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동사의 to be 또는 to do 형태가 형용사로 이렇게 들어가면 will be 또는 will do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형식 예문.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She seems, 저는 이거를 to be stressed out 이렇게 명사로 본다고 했어요. 왜냐면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일 때 저는 이걸 명사로 보거든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렇게 형용사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형식 일반 동사의 예문. 그는 내가 승진되게 도와줬어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He helped me to be promot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고로 help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help가 5형식으로 사용될 때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to 부정사로 이런 형태도 올 수 있어서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짧은 형용사 형태. 자, 근데 to be pp 자체가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글자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X 써놓고 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준비해놨어요. 자, 한국말로 좀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쓸 돈 같은 경우는 주체가 쓰는 거죠. 그럴 때는 money to spend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쓸 돈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수동으로 money to be spe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end는 규칙 동사가 아니에요. spend, spended가 아니라 spent, spent예요. 자, 그 다음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부사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냈다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각각 다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나는 승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 온 게 메인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라서 I have been working hard 이렇게 쓸 수 있고 목적은 승진하기 위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승진이 되는 거라서 수동의 의미로 to be promot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enough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신은 승진할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은 열심히 일했습니다가 필수 성분인 거예요. You have been working hard. 근데 얼만큼 열심히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enough가 붙었고 그게 얼만큼 충분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to be promoted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enough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nough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한국말로 충분한 이라는 의미로 명사 앞에 이렇게 사용돼요. 근데 부사로 사용될 때는 충분히로 받아들이시고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도 수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뒤에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부사 to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귀하의 업무 성과가 승진하기에는 너무 나쁩니다. 너무 나쁜 거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서 승진하기에는 이라는 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Your work performance is too bad to be promoted 이렇게 쓸 수 있고 첫 번째 to는 bad에 대한 수식 그리고 to be promoted는 얼만큼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은 형용사 수식입니다. 후보에 오르게 될 영광입니다. 누가? 내가. 영광이에요. 누가? I'm honored. 뭐에 대한 영광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To be nominated.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수동태 관련 영상 설명입니다. 수동태 같은 경우는 한국인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 플러스 pp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pp는 수동태다라는 느낌 때문에 have pp랑 have been pp의 차이점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로 사용되는 수동태의 형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준동사 형태로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는 수동태 형태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